31살에 29번의 면접에서 떨어진 백수였던 제가 지금은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선배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제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헛걸음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 하나의 깨달음에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끝없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길을 잃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전환점이 되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진솔하고 실용적인 이야기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먼저 눌러주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그럼 제가 바닥까지 떨어졌던 바로 그 순간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또 떨어졌습니다. 29번째 면접이었는데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지하철 2호선 의자에 털썩 앉아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니 어머니의 부재중 전화가 3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오늘도 또 떨어졌습니다. 29번째 면접이었는데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지하철 2호선 의자에 털썩 앉아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니 어머니의 부재중 전화가 3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분명 오늘 면접 결과를 물어보실 텐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31살 백수가 된 지 벌써 9개월째였으니까요. 저는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에서 4년을 버텼습니다. 마케팅 회사였는데 상사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밤샘 야근에 지쳐 결국 그만뒀습니다. 그때는 금세 더 좋은 곳을 찾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면접을 볼 때마다 이전 직장을 왜 그만뒀는지, 공백 기간에 뭘 했는지 똑같은 질문들이 쏟아졌고 저는 매번 변명처럼 들리는 답변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마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야, 어떻게 됐니? 괜찮다고 말하려다가 그만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30 넘은 아들이 이렇게 울고 있으니 어머니 마음은 어떠실까 싶어 더 미안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끓여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내가 걸어온 길이 헛걸음이라고 생각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보기엔 내가 매번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 첫 번째 면접 때와 29번째 면접 때에 너는 분명히 다를 거야. 실패했다고 해서 그게 헛걸음은 아니란다. 그것도 분명히 걸음이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마음 깊이 스며들었나 봅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져도 그 이유를 곰곰 생각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어떤 질문에서 당황했는지, 어떤 대답이 어색했는지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30번째, 31번째 면접을 보며 조금씩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실패의 데이터가 쌓이면서 제 안에 작은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스타트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5번째 면접이었습니다. 대표님은 생각보다 젊어 보이셨고 면접 분위기도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딱딱한 질문 대신 제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물어보셨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이 제 이력서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솔직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요즘에는 그 시간들도 제가 걸어온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할 때마다 조금씩 배웠거든요. 대표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분은 본인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실패와 좌절 속에서 배운 것들이 지금의 회사를 만들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드렸을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붙었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이제 알겠지? 내가 걸어온 모든 길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거였다는 걸. 첫 출근 날 새로운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팀장 현우 형은 첫인상이 무뚝뚝해 보였지만 신입사원인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업무를 가르쳐 주실 때도 제가 이해할 때까지 끝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말로 표현하는 다정함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분이었습니다. 동료 수진 씨는 정반대였습니다. 밝은 성격으로 팀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는 분이었지만 가끔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하다가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수진 씨에게 제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말이죠. 몇 달 후 신입사원이 한 명 더 들어왔습니다. 26살의 준호였는데 첫날부터 많이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있는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첫날이라 많이 떨리지? 나도 그랬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이전 직장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29번의 면접 실패,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작은 희망들을 말이죠. 준호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 회사에서 작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성공률이 높아졌고 팀원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관계입니다. 서로의 실수를 탓하기보다는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고 성공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제 준호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형은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지낼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헛걸음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걸음이었어. 그 시간들이 나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준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에게 먼저 다정해지는 거야. 내가 걸어온 길을 인정하고 안아줄 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진심으로 대할 수 있거든. 실패를 통해 단단해진 마음으로 베푸는 따뜻함, 그것이 결국 우리를 이기게 해주는 힘이라고 생각해.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깊이 새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1년 전 막막했던 제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29번째 면접에서 떨어진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30을 넘어서도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테고요. 그런 분들께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헛걸음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걸음들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걸 믿어주세요. 실패의 데이터가 쌓일수록 성공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먼저 다정해지세요. 힘들어하는 자신을 탓하지 말고 안아주세요. 제가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그런 따뜻함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짜 따뜻함을 줄 수 있거든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걸어오신 헛걸음 같았지만 결국 소중한 걸음이었던 순간들, 그 속에서 찾은 작은 깨달음이나 용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저에게,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속도로 걸어가며 결국에는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